일기 같은 글은 그만 쓰고 싶어요. 처음 중간급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맞춤법이 틀려도 좋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땡땡 다루기 비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니까 여러분 겨울 동안 침잠했던 마음들도 이렇게 봄에 좋은 햇살을 보시면 조금 더 밝아지잖아요. 일부러라도 이렇게 좀 화다듯 한번 입어보시면 기분이 한층 더 업되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우리가 글을 쓸 때 생각도 잘 써야 되고 에피소드도 잘 써야 되지만 그 전에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내 감정을 잘 정리하는 것들, 그게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냉혈한도 아니고 때때로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 어떤 현상이 때문에 빚어지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감정들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먼저 글쓰기에는 아주 좋은 효과가 하나 있지요. 예, 글을 쓰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무거웠던 감정이라든지 힘들었던 감정들, 그 상황들을 해소되는 경험을 여러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글쓰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글을 쓰는 건 참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행동인 것 같아요. 내 안에 들어있던 무거웠던 감정들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쭉 한번 써보세요. 쓰시면서 그 감정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이런 감정은 언제, 어떻게, 어떤 이유에서 들었는지 에피소드도 써보시고요. 그 감정에 대한 원인도 스스로 한번 써보는 거죠.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글은 단순한 메모입니다. 메모이고 그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기승전결이나 그쵸? 그리고 처음 중간급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맞춤법이 틀려도 좋습니다. 내 감정을 꺼내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그냥 술술술술 쓰십시오. 그리고 꼭 혼자만 보시거나 아니면 본인도 보기 불편하시면 다 쓰시고 난 다음에 그냥 찢어서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과정은 내 감정을 그냥 일단 꺼내놓는 거기에 의의를 두는 그런 메모기 때문에요. 저는 일기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감정 메모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일기도 좋긴 한데요. 일기는 쓰다 보면 반성 모드로 돌아가거나 혹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적인 마무리들 이렇게 많이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그런 거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 조금 마음도 더 불편하고 내가 굉장히 모자란 사람 같고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 감정에 대한 메모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걸 특별히 감정 메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를 들자면 난 오늘 굉장히 불안해. 이런 불안한 감정에 대한 글을 쓴다면 불안이란 제목을 쓰시고 왜 이런 불안이 생기게 됐는지 그 불안한 감정이 생기게 된 원인, 에피소드, 또 이유들을 나름대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쭉 적다 보면 그 불안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감정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건지 아마 살피게 되는 계기도 되고요. 그걸 다 떠나서 쓰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 메모를 할 수 있죠. 내 감정을 자꾸 이렇게 꺼내놓고 눈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해소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미술 작품 좀 많이 접하세요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글쓰기에 있어서 오로지 내가 책을 통해서만 모든 걸 한다. 이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던 분들은 책을 통해서 뭔가를 많이 한다는 게 좀 쉽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책만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미술 매체들을 좀 활용해서 감정을 꺼내는 연습들을 많이 해봤어요. 했더니 의외로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미술 작품들을 그냥 보지 마시고요. 그 작품들을 조금 더 내 감정을 꺼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가는 어떤 의도로 이 그림을 그렸는지 스스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었는지 그 작품을 좀 더 집중적으로 또 볼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내 감정을 꺼내는 연습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그림책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세요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림책은 인간이 가장 먼저 만나는 책입니다. 세계 최초의 책이죠.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있는 종합 예술품입니다. 예. 그림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그림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림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글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어졌어요. 감정을 꺼내기에 좋은 그림도 들어갔고요. 감정을 꺼내기에 좋은 맞습니다. 글도 들어가 있어요. 글과 그림을 읽으면서 내 감정을 쉽게 꺼내놓을 수 있는 거죠. 감정 메모 쓰기가 어려운 분들이라면 저는 먼저 그림책으로 본인의 감정을 꺼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라고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그림책을 쭉 따라오면서 아이의 감정도 많이 읽게 됐고요. 제 감정의 실체도 조금 더 명료하게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께서 감정을 잘 다루는 게 힘들고 어려워하신다는 얘기를 여러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글은 인간의 생각을 담는 도구이고 인간의 생각에서 당연히 감정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큰 포지션을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 감정을 스스로 잘 다룰 줄 알아야 훨씬 더 좋은 글을 또 쓸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세범이 여러분들과 함께 써볼 에세이를 쓸 때 가장 힘들어하시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고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렸어요. 저만의 방법도 있지만 또 여러분의 방법도 있잖아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감정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세범의 좋은 에세이를 쓰기 위한 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글쓰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